너라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노조의 이한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 2023년 11월 1일 국민노조 특별 라이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그 11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네, 그 날씨도 비교적 쌀쌀해졌고 일교차도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래서 독감이 또 유행이라고 하거든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세요. 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네, 며칠 전에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공식 첫 일정을 시작했죠. 첫 네네. 공식 일정을 시작했는데 바로 이제 5.18 참배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이제 이태원 그 추모식에 또 갔죠. 네네. 이제 모든 그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대부분의 지지자들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컸고 네. 국민의힘 지도부도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혼자 개인 자격으로 이제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가서 이제 소란이 일었던 네. 겁니다. 근데 한국 놈도 아니면서 왜 왔냐, 가라. 참 네, 이런 봉변을 당했습니다. 아니 네, 저거는 민주주의에 네, 어떤 소양이 좀 없는 거예요. 오로지 네, 자기 분노와 증오, 화풀이를 네, 민주주의 또는 투사로 착각하는 것은 네, 정말로 한 40년 전의 얘기예요. 저런 분들을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면은 저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사진을 원래 5.18도 준비를 했는데 여기 지금 추가를 제가 못했습니다. 5.18. 네. 5.18도 이제 갔거든요. 근데 네. 거기에서는 이제 따뜻한 맞이를 받았다고 합니다. 네. 네, 또 거기에도 에피소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뒷이야기 네, 해드릴까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네, 또 광주 사람이다. 네, 네, 5.18 부상자 동지회라든가 이런 공법 3단체에 네. 전화를 했죠. 윤여한 위원장이 내려가시니 네, 좀 프랜카드도 환영 프랜카드 걸고 네. 따뜻하게 맞이해서 네, 네, 용서와 화해와 통합을 위해서 네. 앞장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굉장히 어떤 마음의 위안을 받았고 네. 울컥했다고 저한테 네. 토로를 하고 전화를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요번에 그 광주에 그 성숙한 시민의식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대단한데 네. 정치인이 문제더라고요. 또 그 유인태 전 의원이 말했던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모자란 애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 전라도 말로 모지런해. 그 사람이 또 이제 말을 했죠. 네. 그 사람이 인요한 위원장께서 네. 광주를 방문하는 게 광주 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네. 인요한 위원장 가문은 할아버지가 3.1운동 때 옥고도 예. 치르고 우리나라 선교사로서 봉사했고 아버지는 네. 6.25 참전용사로서 인천 상륙작전의 참전용사예요. 인요한 위원장은 5.18 때 시민군 통역도 했고 우리나라가 네. 병원에 이송 중 죽는다고 해서 앰뷸런스를 만든 사람이 인요한이에요. 네, 그렇죠. 정말로 우리나라의 현대사에 굵은 족적을 남긴 개인에다 가문인데 정정래 지는 뭐 했나요? 5.18 때 걔는 뭐 했어요? 궁금해요. 광주가 마치 자기 것이라도 된 것이냐, 네. 광주가 자기 호주머니에 바둑돌인 줄 아는 모양이에요. 아니 5.18 단체도 그렇고 함께 따뜻하게 해서 통합과 미래로 가자는데 네. 그게 왜 광주 시민을 모독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태원 추모식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아니 가면은 갔다고 뭐라고 하고 또 안 가면 안 갔다고 뭐라고 하고 도대체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임요한 교수께서 네.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번 네네. 좌파에서 욕하고 네. 우파에서 욕하고 자기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양쪽에서 비판을 많이 네. 받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중꺾마 네.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용감하게 전진하라 네. 이렇게 위로와 요청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꿋꿋하게 묵직하게 탱크처럼 잘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도 이제 아침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네. 그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공감할 수 없는 말을 또 하셨더라고요. 네, 뭐 젠틀맨 뭐 이러면서 네. 이제 정무적 용어인데 예. 인요한 혁신위는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1번 통합. 네. 너무 갈라져 있으니까 예. 그 내부부터. 2번이 뭐냐면은 그 뭐였지? 통합하고
그다음에 다양성, 네. 그다음에 갑자기 잊어먹었어. 생각이 안 나.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충실히 자기 역할과 임무를 하고 있으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어떤 인요한 위원장 우리들이 응원하고 지지하니까 용기를 내서 굳세게 전진해 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실 때마다 좀 혼자서만 좀 열받고 좀 짜증이 났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이제 처음 막 시작했는데 초를 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아침에 굉장히 또 좋은 제가 기사를 하나 봐서 가지고 왔거든요. 네, 김영석 교수님 계시죠? 네네. 네, 좋은 말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나라의 석학이죠.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이 김형석 교수님의 말을 참 잘 새겨 들으셨으면 해서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 이념 논쟁 끝내고 실용주의로 가야. 네.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네, 요번에 그 예산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연설이 저 내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저 김영석 교수는 왜 정부의 통계 조작 같은 게 팩트가 사라진 사회다. 네, 굉장히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그래도 하여튼 국민이 중요하니까 네, 하여튼 실용주의로 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따뜻하고 네. 실용적인 말씀을 해주셨죠. 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윤 대통령의 외교 노선을 긍정 평가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제일 잘한 일 중에 하나가 일본과 관계 개선하며 자유주의 진영으로 돌아온 거예요. 저는 이제 저거 라고 했습니다. 정말로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저건 예. 용기예요. 네. 그래서 예전에 그 김일성이 이제 초등학교 선배래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어떤 질문을 했는데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친일파 척결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북한의 비극을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이제 하셨고, 또 이제 친일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김영석 교수님은 이승만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다 지켜봐온 분이잖아요. 대단하네. 살아있는 역사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제 강점기를 직접 겪어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도 이제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악감정이 굉장히 있었는데 그 생각을 바꿔준 사람이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라고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한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또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느낀 바가 이제 정직하게 살면서 국민 각자가 성숙한 인격을 갖춰 일본을 극복하자라고 가르쳤다. 네, 여기에서 저게 좀 맞죠.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일제 강점기 언제 시절 얘기인데 아직도 그 일제 네. 콤플렉스 갖고 장사하는 게 네, 그게 너무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거죠. 네, 그렇죠. 또 이제 국민 통합의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셨다. 이제 여쭤봤더니 아까 총장님이 말씀하신 이 통계 조작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국가가 통계를 조작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다. 팩트가 사라진 거라니까요. 예. 그 이제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의 신뢰를 잃는 행위잖아요. 그럼요. 예. 또 이제 가장 이제 인요한 위원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 생각이 다른 것은 괜찮지만 목적이 다른 사람과 함께 일은 못한다. 저 명언이네. 네. 그렇죠. 다양성에 대해서는 네. 인정한다. 목적이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적화통일이라든가 네. 김정은을 흠모한다든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이제 윤 대통령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이제 쓰신 건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님께서 꼭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국민의힘의 혁신의 길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번, 1000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그 윤 대통령 시정 연설이 있었는데 정말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어요. 아, 네, 보셨죠? 예. 네. 이 대통령이 손을 내밀었는데 노루각수가 나왔어요. 이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악수를 손만 하거나, 쓱 내밀고 예, 아니면은 손마저도 내밀지 않았어요. 어떤 의원 등 돌고. 예.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 여야가 네. 국회 의사당에서는 손피켓 하지 말고 고함 지르지 말고 신사협정을 했어요. 그쵸, 했죠. 이걸 지켜야 되는데 네.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 의사당 밖에인 로텐도로 괜찮지 않느냐? 거기서 손피켓을 들었어요. 그게 말장난이죠. 뭐 하자는 겁니까? 이게 말장난이죠. 네. 이런 것을 뭐냐? 하마스 전술이에요, 이게. 네. 아니 신사협정을 했으면 지켜야지. 지켜야죠. 국회의사당 안은 했으니까 하고 밖에서 드는 건 괜찮다. 네. 도대체 이런 논리와 어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을 아주 정말 우습게 보는 행위 아니에요? 저런 사람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라는 겁니다.
참 네. 자기들 스스로 한 신사 협정도 못 지키는 것. 네. 이러니까 우리들은 얘기해줘. 네. 박근혜를 존경한다고 했는데 네. 실제로 존경한 줄 알았더냐. 네. 신사협정을 했는데 네. 실제로 하마스가 그러거든요. 신사협정을 빌미로 해서 뭘 때려요. 네. 그다음에 또 뭐예요? 북한하고 9.19 합의를 하면은 이쪽은 지키는데 저쪽은 안 지켜. 그렇죠. 혼자만 요번은 지키죠. 똑같아. 신사협정을 했어. 네. 지켜야지. 아니 왜 손피켓을 들고 난리예요? 이거 궤변으로 이렇게 이 자기들이 스스로 한 약속을 어기는 거는 네. 민주주의적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지금 생각이 잠겨 있다고 밑에 말이 써 있긴 한데 저 이후에 졸았습니다. 네. 졸건 말건 본인이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참 저 피켓 안 네. 들기로 대다수가 합의했으면 네. 저런 걸 안 들어야 맞죠. 자기가 저렇게 해서 정의당한테 슈퍼챗 많이 받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 진보당한테? 그러겠죠. 아니 저기 전주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강성이라는 사람입니다. 줄일 건 예산이 아니라 윤의 임기. 여보세요. 대통령 임기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국회의원을 하는 자가 네. 왜 졌다고 얘기를 하는가 몰라요. 이 사람이 그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일본에 가서 이상한 피켓도 들었던 사람이잖아요. 살 빼라고. 좀 무식한 사람이구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용민이라는 의원이 있죠. 네. 나 네. 요것도 얘기해야 돼. 예. 혼잣말로 예. 자기가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통령한테 이제 그만 내려오시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의 투사라도 됐냐. 이게 주변에는 그 네. 말을 들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전언에 의하면 아 그래요? 이게 이걸 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과 1대1 맞짱 떠가지고 아. 정의의 용사다. 그래서 자기 지역구 같은데 네. 투사 행세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딸들한테 이쁨 받으려고. 이런 것을 뭐라고 네. 얘기하냐? 방구석 여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표정 보세요. 저 얼마나 웃깁니까? 저 혼자 비장해요 표정이. 참 아니 네. 자기들이 신사협정 했잖아요. 그쵸 했죠. 했으면은 서로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데. 근데 의사당 바뀌니까 괜찮다. 네. 그렇게 남북한도 9.19 합의했으면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키는 게 맞죠. 습성이 네. 같은 것들이라니까요, 다. 그렇습니다. 아니 단체로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아니, 그러면 신사협정을 왜 맺었습니까? 참 우리나라의 정치 수준에 네. 한 단면을 보는 것 같고 네. 모자란 애기들이 허벌나게 저기 많네. 맞습니다.